우리 어머님들 이 화초를 키울 때 애정을 듬뿍 담아서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MZ 세대들도 이 반려식물이라면서 정성껏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두 기자님은 뭐 이렇게 양파를 만약에 수경 재배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본 적 있어요. 예. 이 두 양파 중 어느 양파가 더 잘 자랄까요? 사랑해. 짜증나. 보통 이렇게 뭐 물 주면서도 사랑해 사랑해 하면 잘 자란다 소리 하잖아요. 자극을 줘야 돼요. 어허. 양파도 저 나태해지거든요. 자, 한쪽 양파에는 너 참 예쁘다, 고마워, 사랑해 긍정적인 칭찬말을 주고요. 다른 양파에게는 짜증나, 죽어버려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비난을 퍼부었을 때 칭찬받은 양파가 더 잘 자란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거친 헤비메탈 음악보다 식물은 이 클래식 음악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틀렸다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미국의 유명 과학 채널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A 식물에게는 부드러운 클래식을 들려줬고요. B 식물에는 욕설이 가득한 거친 헤비메탈을 들려줬습니다. 실험 결과는 반전! 헤비메탈을 들은 B 식물이 더 잘 자랐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뭐야? 짜증나가 맞죠? 쟤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니까, 쟤네들은. 아 그럼 칭찬받은 뭐 식물이 더 잘 자란다 아니야, 이런 아니야.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강하게 키워야 돼. 물론 여러 실험을 통해 칭찬받은 양파가 더 잘 자라는 정황이 확인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파 실험을 한 몇몇 누리꾼들은요. 저는 비난받은 양파가 더 잘 자라는데 왜 그런 거죠? 제 양파는 사춘기인가요? 칭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칭찬한 양파보다 비난한 양파가 더 잘 자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상식이 깨지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 의미 없나 보다. 잘 자랄 애들이 잘 자란 거고 못 자란 애들이 못 자란 것 같아. 칭찬받은 양파가 더 잘 자란다는 말.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식물 키우는데 굳이 나쁜 말 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반려식물 예쁘게 키우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일반인의 뇌보다 뇌 용량이 약 15% 정도 더 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본인의 뇌 몇 %나 사용했을까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자기 뇌의 10%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이 15% 정도를 썼다. 이 5%의 차이로 그 사람이 인류 중에 천재 소리를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모르겠고 저는 한 5% 쓰는 것 같은데요. 뇌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순남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얘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미국 신경과학자 베리 고든 교수는 우리의 뇌는 아주 일부만 손상을 입어도 여러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평생 뇌 10%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무게로 치자면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90% 이상을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그럼 인간은 뇌 몇 %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면서 뇌 10%가 아닌 100%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정 두뇌가 활동을 할 때 뇌 속에 수백억 개의 뉴런 중 약 5%가량이 활동.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뇌 100%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을 뿐 인간이 생활하는데 뇌 전 영역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쥐사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는요. 20살쯤 되면 인간은 뇌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야, 100%를 다 쓰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그 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학자들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 천재가 탄생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뇌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잠자고 있는 두뇌 가능성을 10%밖에 개발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뇌, 더 이상 뇌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뇌는 어떤 곳에 더 발달돼 있는지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 오 기자가 출연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영 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무드등만 켜고 등글개로 등을 긁으면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누워서 보는 게 좋잖아요, 침대에서. 근데 옆에서 뭘 해도 그 시간은 깨지 않아요. 일단은 무드등이고 뭐고 간에 그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눈 때문에? 예.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은 새 겁니다, 저. 예, 여기 중에 유일하게 렌즈 끼는 걸로 하는데. 아, 그래요? 예. TV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불 켜고 책 봐. 너 그러다 눈 나빠져서 안경 쓴다. 엄마에게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책 보면 시력 저하된다라는 게 상식.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데서 책 보는 오 기자를 보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안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굿.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눈이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애매하다. 야, 나빠지긴 하나 본데? 그러니까 뭐 안 좋긴 하는가 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의 근육이 긴장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지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시력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나쁘진 않았네요. 제가 계속 읽어도 되는 거였네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뭐 어두운 곳에서 독서하는 걸 뭐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글씨가 안 보여서 책을 더 가깝게 보게 되죠. 이게 특히 안구가 성장 중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데요. 가깝게 보다 보면 근시를 유발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깝게 보는 게 문제였다. 결국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문제였구나. 이건 맞는 거네. 책 이렇게 봐 하는 거. 근데 어두운 곳에서 그 정도 거리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자꾸 가깝게 보니까 그래서 눈이 나빠진다 이 얘기였습니다. 책을 가깝게 보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기기를 장시간 가깝게 보는 행동은 눈 건강에 치명적. 자칫 안구 건조증, 뭐 녹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적정 거리에서 바른 자세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도 불고 뼈도 시린 계절. 관절 건강하면 생각나는 한국인의 대표 건강식 사골곰탕. 사골곰탕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슘. 뼈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칼슘. 뼈를 우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인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인. 성분. 철분. 어허. 뜨끈하게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깍두기 하나면 칼슘이 마구마구 뿜뿜해서 뼈도 튼튼, 막 기운도 불끈불끈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골곰탕, 우리들의 관절도 과연 좋아했을까요? 정말 사골곰탕에 칼슘이 풍부할까요? 아, 없다고만 하지 마. 생각보다 덜 들어있는 건 오케이.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들, 아이들 그래. 하고 얼마나 뼈를 고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그 빨래통에다가 곰국을 끓여가지고 보름을 먹였어요. 보름 끝날 때쯤 되면 쓴맛이 날 정도로. 뼈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날 때까지 날 먹였어요. 우리 엄마가 수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곰탕이 네.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들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 그 아까는 당시에 있던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더니 그래. 그 당시엔 정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엄마들의 적이네. 온 세상의 여성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습니까? 그래. 사골곰탕에 칼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골곰탕 한 그릇 약 400g에 든 칼슘의 양은 안타깝게도 고작 14.14mg.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 2%에 불과한 양이다 보니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차라리 하루치 칼슘의 65%인 452mg이 든 우유 400ml를 마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야? 그리고 사골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끓이고 또 네. 끓여 먹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래요. 이 사골 특유의 조리 과정이 뼈 건강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쩔 거야. 쓴맛이 날 때까지 끓였다니까.
정말 곰탕이 아, 이건- 곰국이 쓴맛 나는 거 봤어? 아 이건 대부분의 집이 그래요. 뼈 비싸니까. 이거 오늘 방송 우리 엄마 무조건 아니 봐야 들통 나오면 2주 가거든. 여러 번 끓일수록 칼슘은 파괴되고 사골에서 인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비인 나오겠지. 근데 이 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의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기까지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의사들에 따르면 사골을 3번까지 끓였을 때는 인 함량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4번째부터는 인 함량도 높아지면서 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15번 끓였거든요. 보름을 먹였기 때문에. 에이 과장이 너무 심해. 아, 정말. 15번 어떻게 하는 게? 아니 보름을 끓이고 맨날 카레를 했다니까. 반찬하기 싫어가지고 그 집은 다 들통이었어요. 다들 통해요. 아 나 미치겠네. 우리 엄마 키가 10cm 더 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칼슘 다 빼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멸치. 공장판 다친 지 20년이에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선 사골 국물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미역이나 멸치나 우유나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가 든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사골, 소의 4다리의 뼈로 끓인 거니까 뼈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골 곰탕이 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영양 섭취를 하면 음. 뭐엔 안 좋겠습니까? 안 먹는 것보단 전 낫다고. 엄마의 정성 가득한 우리의 소울푸드. 이제는 딱 3번만 끓여서 맛있게만 먹는 걸로.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많이들 신경 쓰지 않습니까? 두 기자님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챙겨 먹는 음식이 있는지. 저는 음식보다도 수분 섭취. 아하. 예.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다고. 좋죠. 예. 저는 콜라겐. 어떻게 가루로 아니면? 네, 가루. 흔히들 피부에 좋다고 이제 돼지 껍데기 속에 요 콜라겐 좀 보소.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피부 때문에 먹는 거야. 이렇게 돼지 껍데기 푹푹 먹방을 펼치셨죠.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로 피부에 적인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수분과 탄력도를 조절. 우리 몸속 콜라겐이 감소할수록 이마와 눈가, 입가 등의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집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콜라겐, 돼지 껍데기를 외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모두 거짓!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셨던 거 피부에 양보하신 게 아니라 뱃살에 양보하셨던 겁니다. 그냥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럼 뭐야? 다 기름 덩어리였어? 허허. 피부엔 도움이 안 됐다는 거네, 아예. 일단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있긴 합니다. 다만 동물성 콜라겐으로 일반 단백질보다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 즉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불과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약 90%는 그대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피부를 챙기시려면 어류에 든 저분자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돼지 껍데기에는요 지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챙기겠다고 돼지 껍데기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제대로 칼로리 폭탄을 맞고 다음날 체중계 위에서 오열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맛있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면 스트레스 줄고 그럼 피부 좋아지는 거. 정신 건강이 최상입니다. 맞죠. 네. 피부에 좋든 어떻든 맛있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풀 때는 그냥 적당히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